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홍시범령 이번 모의고사의 이제 출제 의도는 지적과 등기의 가장 기초적인 주제들을 시험에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을 갖다 전부 언급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난이도는 중이나 하로, 상난이도로 나는 것은 출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의 의도가 공시법령에 이런 정도 내용들이 전체 과목이 주제들이 출제되는구나. 그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1번 자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문제를 들어가시면은 문제 읽게 되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반드시 문제를 읽게 되면은 문제에서 무엇을 이제 찾아 주셔야 되느냐면은 시험에서는 키워드라는 게 꼭 나옵니다.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입니다. 요 키워드를 이제 찾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맞는 것을 출제자가 물어보느냐 틀린 것을 물어보느냐 이렇게 기호로 여러분들이 꼭 기호로 O냐 X냐를 갖다 옆에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각 개별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에 다시 한번 각 지문이 있으면은 자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문제 좌측 옆에다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지금 1번에서 지금 묻고자 한 것은 1번 문제에서는 지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번에 대해서 이제 물었으니까 지번의 이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요 지번을 갖다가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다음에 지번을 어떻게 만들어진지 구성.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번을 갖다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여 방법. 이 두 가지 내용이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지번에 관한 문제는 지금 표기와 구성 지문하고 부여 방법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갖다 지문에서 이제 구성할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정답은 1번. 정답이 맞바로 1번에 나오는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의 표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 연결하죠. 즉 만약에 이런 얘기죠. 3의 이렇게 돼 있으면은 표시 자체가 의로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행선으로 돼 있죠. 본번과 부번, 3을 본번, 뒤에 있는 번호를 부번하면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평행선 표시로 연결하지 의로 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의는 뭐냐? 이 평행선 표시되어 있는 걸 의는 읽을 때 자, 이 평행선을 읽을 때만 의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는 그럼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확인 들어갈게요. 자, 지문 2번은 지번 변경 주의하셔야죠. 지번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지적에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승인사항 이렇게 암기해 주시라 그랬죠. 반지축. 지적공부 반출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요 2번 지문에 나온 지번 변경하고자 할 때, 마지막 축이 축척 변경할 때 반지 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 그 다음에 4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5.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지번 구성은 본번으로 구성하든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됐고요. 여기서 2번. 잠깐 기사님 지금 앞에 문제 좀 주실래요? 요 앞에 지금 문제 못 받으신 것 같아. 수강생 수강생분 문제 좀 없으세요? 문제? 그럼 하나만 지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 부여 방법이다.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제 이것은 뭐를 묻는 문제냐면 지번에서 2번은 지금 요거를 독립적으로 물었습니다. 지번 부여 방법. 그럼 지번 부여 방법은 자, 현행법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있죠. 자, 먼저 구조 보시면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지번은 각 지번 부여 지역이 동리입니다. 동리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번 부여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별 필지 지번 부여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이 있고 등록 전환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하는 토지에 지번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합병해 주는 토지에 지번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에 지번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는 건 똑같이 적용해서 지번 부여라는 것인데 언제 준용하느냐면 요거는 지행축에 걸릴 때, 지행축에 걸릴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행축은 이건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은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 축적 변경.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뭐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 끝마친 지역에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지번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번에 지번 부여 방법이 키워드죠. 지번 부여 방법이다.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니까 물음표 끝에 기호로 O 하셔야지. O 정답을 찾아내래요. 1번 정답.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보이죠. 제일 많이 기출문제 나왔던 법조문이에요. 북서에서 남동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서부터 이제 틀린 이유를 이제 한번 우리 문장을 보죠. 왜 틀렸나?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하는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X. 신규 등록할 때는 그 옆에 땅은 이미 지적금에 등록돼 있으면 토지대장에 지번이 있을 거 아니야.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할 것이죠.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3번 왜 틀렸나 확인해 볼게요.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자, 그 다음이 틀렸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입니까? 분할 전 본번입니까? 분할 전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할 것이죠. 분할 전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즉, 이 얘기입니다. 3번 지문이 지금 틀린 이유는 3번 기출문제 원문을 제가 웬만하면 표시해 봤어요. 만약에 여기에 노량진동에 5번지 땅이 있었고 노량진동의 끝번지가 536번지였다면 이 5번지 땅을 갖다가 두 필지로 분할 신청하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5 이렇게 부여하고 지금 3번 기출문제에 났던 지문대로 이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할 전 지번 5번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지번 부여 분할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노량진동의 최종 지번 536 여기에 부번 이렇게 부여해 주라는 겁니다. 틀렸죠? 자,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분할 전 본번으로 사용해야죠.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을 사용하지 말고 분할 전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100% 틀린 얘기죠. 이거 뭐 이해 못하면은 문장이 뭔 소린지 읽지를 못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틀렸네. 후순위가 아니라 본번 중 선순위 빠른 지번으로 부여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하고자 하는 때 이거 나왔네. 지행축은 뭐를 준용? 도시 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죠.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키워드 나왔습니다. 지목의 구분 키워드가 잡혔고 틀린 것은 자, 그럼 보시면 지목의 구분은 현행법의 28가지로 지목을 구분해 놨죠. 그 변별력을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지목 구분 문제는 최하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기준으로 출제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1. 과수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왜? 과수원과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은 주된 용도 토지인 과수원과 목장용지로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필지 대로 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죠. 5. 그 다음에 2.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 나왔습니다. 끝입니다. 제조만 보이면 끝입니다. 물건 만들어내는 행위를 한자 음으로 제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용지가 연상돼야죠. 공장용지. 오케이. 3번. 축산업 및 낙농업 하기 위해 초지. 축산업 낙농업 하려고 풀 심어 놓은 데잖아. 그러면 길을 목자, 장소 장자, 사용할 용자, 땅지자, 목장 용지가 나와야겠고. 5. 자, 4번 정답. 자동차, 기차, 제작 나왔습니다. 제작. 그러면 제작, 제조하는 데를 연상하셔야죠. 공장용지죠. 그럼 공장용지 안에 급유, 송이시설 부지는 주유 소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주된 용도인 공장용지로 등록을 해야죠. 4번 X. 5번 아파트 단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사용되는 토지는 그 종된 용도 토지니까 아파트라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양입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용도가 주거용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 안에 설치된 통로인 도로는 도로로 필지 구획을 따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대로 등록하겠지요. 4번 갑니다. 다음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다. 지목 부호 표기가 맞는 것은 자 보십시오. 지목을 갖다가 표기할 때는 자 요거 지목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할 때는 지목을 어디에다 표기하셔야 하는지 아셔야죠. 자 지목은 여기에다 표기하죠. 도장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 도, 장. 자, 장은 토지대장. 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장은 토지대장. 노량진동 산 10번지 필지 장은 임야대장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면은 도면에 지적도에다가 그릴 것이고 산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하면 임야도에다가 등록할 것이죠. 그러면 목도장 꼭 암기 제일 많이 출제됐던 얘기고 요게 자 지금은 이제 요 안에 하 난이도 문제를 먼저 물었습니다. 자 이 도에 지적도 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부호로 표기하는데 이 부호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해놨던 첫 글자를 표기합니다. 부호를 사용하는데 첫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물어본 겁니다. 부호를. 자, 요거 네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차, 장, 천, 원. 자, 그러면 요거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네 가지를 암기하시고 이 네 가지 부호에 대해서만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첫 글자를 갖다 도면에 부호로 표기하도록 법에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자 틀린 거. 자, 1번은 자 1번 맞았죠? 주유소용지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첫 글자 주로 도면에 부호 표기하지. 정답 1. 그다음 2번 공장용지는 여기 있네. 장. 두 번째 장 표기 2번 정답. 자, 정답이 2번과 1번 복수 정답입니다. 두 개 정답일 거고. 3번 유원지는 자, 요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원 나와 있으니까는 유로 표기하면 X 틀렸죠. 원으로 표기하겠죠. 그다음에 4번 사적지 같은 경우는 적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첫 글자 부호 사용해야겠네. 4.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공 도면에 부호 표기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 맞는 거 표기한 것은 복수 정답입니다. 2번하고 1번 두 개 정답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다음 토지의 지상 경계 새로 정하고자 한다. 그 기준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경계는 뭐 반드시 지상 경계 쪽을 낼 텐데 자,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법률 용어를 반드시 키워드로 출제할 겁니다. 땅 위의 경계를 새로 정하는 기준을 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위에 경계를 인접하는 토지 간의 경계를 새로 정하고자 할 때 자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운데 기준 중앙.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쪽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지반이 끊어져 있습니다.
토지 지반이 도로, 국어 등으로 끊어져 있을 때는 끊어진 곳의 경사면의 상단부 기준. 그 다음에 바다에 접하거나 토지가 강, 호수, 저수지에 접합니다. 그럴 때는 물 넘칠 만자를 한글을 쓰고 있죠. 법전에. 만조의, 만수의 기준. 마지막 방조제 쌓아서 바다를 토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 때는 방조제를 쌓아서 바다를 토지로 편입시켰을 때는 방조제 바닷가 쪽, 바깥쪽 어깨 기준입니다. 외견. 이렇게 5가지가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 대입하면 그대로 뭐 정답은 하 난이도로 최하 난이도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자, 외견 나왔죠? 1번은. 2번은 자, 정답 틀린 거. 절 하가 아니라 절상이겠죠. 2번 정답. 3번. 연접되는 토지사에 높낮이가 없대네. 그러면 고저, 무, 중앙, 중. 오케이. 4번. 연접되는 토지사에 높낮이 있습니다. 유, 고저, 유, 하. 그다음에 5번.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합니다. 그러면 해수면 만이니까 넘칠 만자 한글 2개를 찾아내면 되겠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6번. 지적도 축적이 1000분의 1인 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245.45제곱미터 산출값이 나왔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결정해 보는데 경계점 좌표노프 작성 지역은 아니랍니다. 자, 이거는 뭐 면적 결정이죠. 면적 결정해 볼게요. 자, 면적을 결정할 때는 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관리할 지역은 자 600분의 제곱미터로 하지 아니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면적 측정 결과가 자 어떻게 나왔다냐면 245.45제곱미터 산출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경계점 좌표노프 작성 지역이 아니라는 뜻은 지금 제곱미터까지 결정 등록하라는 거죠. 그럼 제곱미터까지 결정 등록하면 끝. 올릴까 버릴까 결정할 때는 뭐를 갖고 판단한다? 5452법. 0.5제곱미터 초과하는 때는 올린다. 0.5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버린다. 54법, 52법. 5452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0.45제곱미터니까는 버린다 적용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245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1번 정답. 7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아닌 것은 자 지적공부 아닌 것은 현행법의 지적공부가 총 7가지가 있죠. 7가지 지적공부 아닌 거 찾아내시면 될 겁니다. 1번 토지대장 대장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적공부가 지금 현행법에 2가지가 있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지적공부 대장은 토지대장이겠고 노량진동 30번지 필지 지적공부 이름은 임야대장이겠고 지적공부 중 대장이라는 이름 쓰는 지적공부는 2가지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대장이라는 이름 나온다고 지적공부 아니죠. 결번대장. 자, 그 다음에 2. 공유지연명부는 어떤 지적공부냐 하면은 공유라는 건 공동소유의 줄임말입니다. 땅지자죠. 토지를 한 필지 토지를 노량진동 10번지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을 연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소유자의 이름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어서 관리하는 장부의 이름을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공부는 토지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이거나 축적 변경 측량 지역에는 도면의 경계를 좀 더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을 경계점이라고 하죠. 그 지점에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값을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5번 대지권 등록부는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된 때 작성하는 지적등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등록부. 연상하셔야 돼요. 그 땅에 공동주택이 건축돼 있다. 그럴 때 구청에서 작성하는 지적등부 이름을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